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이제 온라인 개학이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안내가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학교에 등교해서 실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오전 9시에 클래스팅에 접속해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1, 2교시 수업을 한 다음 10분 쉬는 시간을 갖고 3, 4교시 수업을 한 다음 50분 점심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5, 6교시 수업을 하면 하루 수업이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진짜로 학교 오는 것과 똑같이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다를 거예요. 센터에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할머니 댁에 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할 일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되도록 빨리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해야만 해요. 매일매일 6교시 분량의 수업이 클래스팅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밀리지 않게 되지, 한번 미루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온라인이지만 실제 학교 수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밀려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계속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안내가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강조해 보았어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내가 나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토르의 망치를 되찾기 위해 해임달이 낸 아이디어로 토르가 프레이야처럼 여자로 변장해서 스림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망치를 되찾기로 했기에 토르가 여자로 변장을 하고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바로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스림은 눈치를 채게 될까요? 그리고 토르의 망치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해가 지자 로키와 토르는 결혼 연회가 열리는 거대한 홀로 안내를 받았어요. 스림이 나를 자기 옆에 앉히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지? 토르가 로키에게 속삭였어요. 아마 그자 옆에 앉게 될 거야. 거기가 신부가 앉을 자리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 다리에 손을 올리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토르가 다급한 어조로 속삭였어요.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앉힐게. 그게 우리네 관습이라고 말하지 뭐. 스림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로키가 그 옆에 앉고 토르는 긴 의자의 다음 자리에 앉았어요. 스림이 손뼉을 치자 거인 시종들이 들어왔어요. 시종들은 통째로 구운 황소 5마리를 들고 왔는데 거기 모인 거인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지요. 그리고 10살짜리 소년의 체구만한 통째 구운 연어 20마리와 여자들을 위한 작은 페스트리, 케이크가 담긴 쟁반 수십 개도 운반되어 왔어요. 음식들 뒤로 하인 5명이 각자 꿀술이 담긴 큰 통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통이 어찌나 큰지 거인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정도였어요. 이 식사는 아름다운 프레이야를 위한 것이다. 스림이 말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토르가 벌써 먹고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림은 예비 신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을 하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만든 페스트리 쟁반이 로키와 토르 앞에 놓였어요. 로키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페스트리를 골랐어요. 토르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더니 남은 페스트리를 모두 휩쓸어 갖고 곧 베일 아래에서 들리는 우적우적 씹는 소리와 함께 페스트리는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페스트리를 바라보던 배고픈 다른 여자들은 잔뜩 실망해서 프레이야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프레이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토르는 황소 1마리를 혼자서 다 먹어치웠어요. 연어 통구이 7마리도 뼈만 남기고 다 먹었지요. 그리고 페스트리 쟁반을 가져올 때마다 거기 담긴 케이크와 페스트리를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워서 다른 여자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로키가 때때로 테이블 아래에서 토르를 발로 찼지만 토르는 발길질을 무시하고 계속 먹기만 했어요. 스림은 로키의 어깨를 톡톡 두들렸어요. 미안한데 사랑스러운 프레이야가 꿀술을 벌써 3통째 해치웠는데? 네, 그렇네요.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말했어요.
놀라워. 지금껏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꿀술을 많이 마시는 여자도 본 적이 없고 말이야.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토르가 연어 통구이를 또 한 마리 흡입한 뒤 베일 아래로 생선 가시만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마술 묘기를 보는 듯한 광경이었지요. 스림은 확실한 이유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프레이야가 연어를 8마리째 먹어치웠어! 스림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8일 낮과 밤! 로키가 갑자기 외쳤어요. 프레이야님은 8일 낮과 밤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얼른 거인들의 땅으로 와서 새로운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이제 당신이 계신 이곳에 도착했으니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녀는 토르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다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네요, 주인님. 토르는 베일 속에서 로키를 노려보았어요. 그녀에게 입맞추고 싶군! 스림이 말했어요. 아직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키가 말렸지만 스림은 벌써 로키 너머로 몸을 구부리면서 입 맞추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스림은 거대한 한쪽 손을 뻗어 토르의 베일을 잡았어요.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그를 제지하려고 팔을 뻗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스림은 이미 입 맞추는 소리를 내던 걸 멈추고 충격받은 모습으로 몸을 뒤로 획 빼고 있었지요. 스림은 시녀 로키의 어깨를 톡톡 두들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로키와 스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프레이야의 눈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지? 스림이 물었어요. 마치 눈동자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 그건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아니라고. 물론 그렇겠죠. 시녀 로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프레이야님의 눈이 평소와 같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죠. 프레이야님은 8일 낮과 밤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거든요. 위대한 스림님, 당신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당신의 사랑을 맛볼 생각에 반쯤 미쳐 계셨던 겁니다. 당신 때문에 속이 불타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분의 눈 속에서 보신 게 바로 그겁니다. 불타는 열정이요. 아, 그렇군. 스림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간이 베는 베개보다 커다란 혀로 입술을 핥았어요. 아주 좋은데? 로키와 스림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스림의 여동생이 토르 옆자리인 로키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손톱으로 토르의 손을 톡톡 치고 있었어요. 본인한테 뭐가 유리한지 안다면 그 반지들을 나한테 줘요. 스림의 여동생이 말했어요. 그 예쁜 금반지들 전부 다요. 당신은 이 성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집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반지가 그렇게 많잖아요. 혼수로 나한테 몇 개 줘요. 전부 붉은색과 금색인 게 정말 예쁘기도 해라.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할 시간 아닌가요? 로키가 물었어요. 그렇지! 스림이 말했어요. 스림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신부를 축하할 망치를 가져와라. 아름다운 프레이야의 무릎 위에 멸리르가 놓인 모습을 보고 싶다. 남녀간의 맹세를 주관하는 여신 바르가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고 축성하게 하자. 토르의 망치를 운반해 오는데 거인 4명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홀의 깊숙한 안쪽에서 망치를 가져왔어요. 망치는 난로 불빛을 받아 둔중한 빛을 발했어요. 거인들은 힘겹게 망치를 토르의 무릎에 올려놓았지요. 스림이 말했어요. 자, 이제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줘요.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연인, 날 사랑한다고. 내 신부가 될 거라고 말해줘요. 태초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했듯이 내게 사랑을 맹세해줘요. 어서요! 토르는 금반지로 뒤덮인 손으로 망치 자루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리려는 듯 자루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지요. 망치는 토르의 손 안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토르는 깊게 울리는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말은? 토르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내 망치를 가져가서는 안 됐었다는 거다.
토르는 망치로 스림을 딱 한 대 때렸는데 그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오우거는 지프로 뒤덮인 바닥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결코 열리지 말았어야 할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거인과 오우거들 모두 토르의 망치 아래에 쓰러졌어요. 스림의 여동생도 예상치 못한 혼수를 선물로 받은 셈이죠. 홀이 잠잠해지자 토르는 로키 하고 불렀어요. 로키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테이블 아래에서 기어나와 대학살 현장을 점검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것 같군. 토르는 안도한 모습으로 이미 여자 치마를 벗고 있었어요. 토르는 죽은 거인들의 시체가 그득한 방에 셔츠만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걱정한 만큼 최악은 아니었어. 토르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망치도 되찾았고 또 훌륭한 만찬도 즐겼으니 이제 집에 가자. 자, 프레이야의 이상한 결혼식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토르는 결국 망치를 되찾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올랐는지 궁금하네요. 토르의 망치를 훔쳐간 뒤 프레이야와 결혼을 요구했던 오우거의 왕 스림, 그리고 토르와 신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프레이야의 입장에서만 보면 스림과 억지로 결혼해야 되는 일이 끔찍한 일인 건 분명하고 그런 요구를 했던 스림이 나쁜 일을 저지른 건 확실한 일이긴 한데 오우거의 왕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 전부를 끝장내버린 토르의 행동은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과제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꼭이에요. 그럼 내일은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